최근에 치킨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서 닭 한 마리를 먹으려면 3만 원 정도는 써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연 2019년 개봉작인 극한 직업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이 지금 다시 같은 영화를 연출한다면 인상 후 치킨 가격을 3만 6천 원으로 설정할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당시 3만 6천 원은 치킨 시장 평균 가격의 2배를 훌쩍 넘는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이라면 5만 원 정도로는 올려줘야지 영화의 전개가 보다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쉽지 않은 한 주였어요. 그래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어떤 영화 같이 봅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일단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쉐이크쉑 버거, 파이브 가이즈 등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우리나라에 첫 상륙할 때 고객들이 줄을 길게 들이운 모습 이런 것들 각종 매체에 장식하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음식 프랜차이즈의 이런 막강한 브랜드 파워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한국 음식 프랜차이즈들이 해외에 진출하며 현지 고객들이 오픈 전부터 줄을 길게 들이어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 우리 건데. 네네. 오, 자랑스럽다. 그렇죠. 네. 이 중심에는 바로 교촌, BBQ, BHC 등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킨을 주요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영화 극한 직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자동 재생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그렇죠? 맞아요. 딱 그 대사가 바로 떠오르는 네. 아주 멋진 영화. 안 떠오르신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겼어요. 박찬영이 더 잘한다 이런 뜻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2019년에 개봉했구나. 이것도 네네. 벌써 몇 년 됐네요. 그렇죠. 4년이나 됐습니다. 네. 이제 2019년 개봉해서 1626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하면서 명량에 이어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는데요. 네네. 국내 티켓 수입은 약 1,400억 원으로 제작비 95억 원에 14배가 넘는 돈을 극장에서만 벌어들였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또 다르죠. 극장 어렵다는 얘기 많은데 1,600만 명이 봤구나 영화를. 자, 잠복 수사를 하려고 원래는 위장용 치킨집을 개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맞은편에서 이 나쁜 놈들 뭐 하는지 보려고. 근데 쓸데없이 치킨이 맛있더라. 네네.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영화는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 수사를 위해 치킨집을 열었는데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나면서 잠복 수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아주 재밌게 그렸습니다. 일단 잠복 수사를 위한 음식점에서 다루는 게 왜 치킨이어야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면 치킨집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으니까 어디에 있어도 위화감이 없다는 것이겠죠. 1일 1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한국인의 치킨 사랑, 그리고 그 치킨 사랑이 만들어낸 치킨 경제, 다른 말로 치키노믹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극한 직업에서는 형사들이 치킨을 한 마리당 얼마에 팔지가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치킨을 비싸게 팔면 팔수록 아무래도 손님이 좀 덜와서 수사에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영화가 2023년에 만들어졌다면 형사들이 고민하기도 전에 치킨값이 마리당 3만 원을 넘나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니까요. 가격 책정 고민이 정말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치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치킨 가격 이 정도 되면 안 오겠지 했는데 그 예상이 꼭 적중하진 않습니다. 자, 치킨플레이션 우리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영화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예, 영화의 주인공은 류승룡, 이한희, 진성규, 이동희 공명 배우입니다. 류승룡 배우가 연기한 고반장은 마약반을 이끄는데요. 나머지 4배우는 고반장이 이끄는 마약반에 소속된 형사들을 연기했습니다. 이 마약반 처음부터 관객들을 빵빵 터뜨리는데요. 그런데 이 마약반원들에겐 남을 웃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니까 좀 슬픈 부분이긴 하죠. 이를테면 도박 현장을 급습하려고 공중에서 레펠을 타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유리창을 깨면 변상해줄 돈이 없으니까 줄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만 있는 겁니다. 또는 범인을 놓쳤을 때 그 범인이
마을버스에 치이면서 결국 잡게는 되지만 라이벌인 강력 반원들에게 뭐 놀림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수사 현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이기도 했고, 아이고, 참, 짠내 난다. 이런 장면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메뉴, 우리가 그 고반장의 영원한 라이벌인 강력반장이 과장으로 먼저 승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념회식을 하잖아요. 상사인 고반장 기분을 생각해서 마약 반원들이 모두 요 갈까 말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메뉴가 소고기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가잖아요. 네, 네. 이 장면이 아주 또 웃긴 장면 중 하나인데요. 뭐 좀 우프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뭐 마약 반원들이 얼마나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인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소고기 회식은 마약 반원들 수사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라이벌 강력 반장이 마약계 거물 이무배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수사 정보를 공유해주기 때문이죠. 배우 신하균 씨가 연기한 이무배는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마약계 큰 손이기 때문에 고반장과 마약 반원들은 이 기회를 꼭 잡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치킨집을 인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예,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뭐 왜 하고 많은 가게 중에 치킨집이었을까요? 뭐 물론 극한 직업 속에선 우연의 우연이 겹치면서 치킨집을 인수하게 되지만 뭐 우리는 그 여러 우연 속에서 경제적 필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장 수사를 하려면 위화감이 없어야 될 텐데요. 그 가게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야 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려도 아무런 이질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배달을 빙자해서 범인들 아지트를 쓱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모든 조건에 딱 맞는 답지가 치킨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치킨집은 전국에 깔려 있고 여전히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치킨집이라는 게 결국은 은퇴한 사람이 모두 모이는 종착지다. 이과건 문과건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실제로 치킨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시죠. 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치킨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13.6%나 늘었습니다. 총 개수는 29,373개로 3만 개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커피 가맹점 수는 30% 증가세를 보였지만 총 개수는 23,204개로 치킨 가맹점에 6,000개가량 뒤졌고요. 제과 제빵 가맹점 그리고 피자 가맹점 수는 각각 8천여 개로 치킨 가맹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그 수많은 커피집들. 커피집 옆에 커피집, 그 앞에 커피, 그 뒤에 커피 이거 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수많은 커피 가맹점 수를 치킨이 이긴다. 그렇죠. 와. 물론 한식 가맹점 수는 3만 6,015개로 치킨 프랜차이즈보다 많았지만 한식이라는 분류는 좀 포괄적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밀키트 포장 배달 전문점, 네. 뭐 본죽, 한솥, 고복민 김밥인 등을 다 포함합니다. 음식 카테고리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전히 외식업 가맹점 최강자는 치킨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뉴로 나누면은 뭐 단연 최강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대표적인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위장 수사하려면 치킨집이 너무 바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그 양수겸장이 되는 거예요? 예, 치킨집이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위장 수사가 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음.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고 이름 지은 이 집의 치킨은 뭐 갈비인지 통닭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지금까지 없었던 맛으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는가 하면 일본에서 관광객들까지 몰려들 정도로 문정원 성시를 이루는데요. 형사들은 수사는 못하고 닭 손질하고 튀기고 서빙하고 배달하는 경무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특단의 조치라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예, 치킨 값을 왕창 올리는 건데요. 손님이 가격표에 놀라 못 오게 할 요량으로 36,000원으로 가격을 급속 인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외려 럭셔리 치킨과 프리미엄 치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보다 더 잘 팔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에 형사들은 서서히 치킨집이 잘 되는 상황을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 경제 포인트 하나 더 살펴보시면 최근에 치킨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서
닭 한 마리를 먹으려면 3만 원 정도는 써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연 2019년 개봉작인 극한 직업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이 지금 다시 같은 영화를 연출한다면 인상 후 치킨 가격을 3만 6천 원으로 설정할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당시 3만 6천 원은 치킨 시장 평균 가격의 2배를 훌쩍 넘는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이라면 5만 원 정도로는 올려줘야지 영화의 전개가 보다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럴 것 같긴 한데 진짜 5만 원 시대가 된다고 하면 보통 장성한 아들들은 혼자 1인 2닭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인 2닭을 네. 하면은 아들이 치킨 시켜달라고 하면 10만 원 아니에요. 네, 진짜 마음 먹고 치킨 사주기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입학 졸업 이럴 때는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때 돈가스, 경양식집 돈가스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치킨집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이게 국민들이 너무 체감이 되는 물가니까 이 눈총을 많이 받기도 했잖아요. 예, 뭐 대표적인 게 교촌 치킨으로 유명한 교촌 F&B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메뉴별로 1,000원에서 3,000원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소비자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인기 메뉴인 허니 콤보의 경우 배달료까지 합치면 3만 원 수준이라 그 돈 써서 치킨 사 먹을 바에야 뭐 삼겹살이나 갈비 먹으러 나가겠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왔죠. 실제 인상을 단행한 올해 2분기 매출이 약 1,02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4배 뛰며 32억 원을 찍었는데요. 작년 1.71%로 극도로 낮았던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4%를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가격 인상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늘었다. 네네. 장사는 알짜였다. 삼겹살이나 갈비를 내 그 돈 주고 치킨 사 먹느니 삼겹살 갈비 먹겠다. 근데 삼겹살도 1인분에 2만 원씩. 그렇죠. 예. 대체제가 없네요. 주위를 둘러봐도 갈 데가 없어요. 자, 값을 올리고 나서 일본의 관광객들이 그 깃발 들고 따라오는 그 장면에서 저는 빵 터졌는데 네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치킨 좋아해요? 예, 뭐 사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어우. KFC 이런 거 한 번 다녀오면은 뭐 다음 날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좀 나 됐습니다. 갔다 왔잖아. 네. 할아버지 치킨. 그만큼 미국 치킨 브랜드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미국 본토에서 한국 치킨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BQ는 미주 전역에서 약 25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전 세계로 확장하면 운영 매장이 700여 개에 달합니다. 전 세계 7개국에 진출한 교촌 치킨은 미국 LA에서 3개 매장을 운영하다가 9월 하와이로 뻗어나갔습니다. 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치킨이 인기인데요. 홍대역 인근 교촌 치킨의 경우 외국인 고객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 뭐 거기에 가면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가 뭐 오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재밌다. 무슨 카오산 거리인 줄. 그래요. 치킨플레이션이 심해서 반값 치킨 같은 대안을 찾는 소비자도 있고 예전부터 마트에서 착한 치킨 뭐 이런 거 통큰 치킨 한 번씩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됐다가 논란도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는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의 치킨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뭐 착한 치킨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홈플러스가 지난해 7월 출시한 한 마리당 6,990원짜리 당당 치킨은 올 1월까지 7개월 만에 200만 마리가 팔렸다고 합니다. 조리 노동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주문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출시된 치킨들의 맛은 가격 대비 꽤 좋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당근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지간하다 싶었는데 냉동 치킨도 인기예요. 이거 집에서 자기가 사다가 튀겨 먹는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에어프라이어의 보급과 함께 냉동식품의 아.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에어프라이어의 조리법만 잘 지켜서 뭐 냉동치킨, 감자튀김, 피자 등을 돌리면 꽤 그럴싸한 맛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일각에선 에어프라이어가 호프집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지난 4월 300g에 1만 원대 초반인 고메 소바바 치킨을 출시해 2달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충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 네. 호프집들 그러네요. 호프집 사장님들도 긴장되실 것 같아요. 생맥주 출고가도 올랐단 말이에요. 치킨값, 생맥주값 다 올라갔는데 항상 치킨값이 올라간다고 할 때 사장님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가맹점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는 가격 올라가면 손님 떨어져서 좋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장님들 고민되시겠네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본사에서도 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뭐 가맹점주들도 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가격 인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지가 치킨 프랜차이즈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로봇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요. 뭐 일례로 뭐 교촌치킨은 올해 하반기 증시를 뜨겁게 달군 두산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협동 로봇을 활용한 튀김 솔루션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향후 교촌치킨 레시피 전용 협동 로봇 튀김 솔루션을 공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치킨 솔루션 기기를 이달 오산 본사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로봇이 조리하면 균일한 맛과 품질을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만 뭐 인간의 일자리가 뭐 다소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워낙 고된 노동이라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그래요. 이게 사람의 일자리를 줄인다. 대신 그 로봇 대여비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네네. 재밌었어요? 봤을 때? 예, 저는 이 극한 직업을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뭐 이건 대놓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으면서도 관객에게 굉장한 위로를 전달하는 영화입니다. 오, 어떤 측면에서? 네, 뭐 매사를 너무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마약 반원들은 물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냥 그 흐름에 순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뭐 충분히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라이벌의 승진 축하 회식에 따라간다든지 위장 수사로 시작한 치킨집이 잘 되니까 치킨집을 생업으로 삼는 걸 고민해 본다든지 그런 장면들이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관객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도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만 여길 게 아니지 않나. 인생을 좀 더 가볍게 대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약 2시간 동안 거의 같은 텐션을 유지하면서 웃겨주니까요. 근래 들어 웃을 일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꼭 한번 관람하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가 되게 위트가 있죠. 네. 그쵸. 저는 그래서 매너 맥스맨이라는 말이 있지만 위트 맥스맨이다. 위트가 세상을 바꾸리라. 위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그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